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의료 관광 분야를 연구하는 리포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몇 개월간 조사해온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국의 간암 치료 기술과 그로 인해 변화된 전 세계 환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단순히 좋다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 마이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가 간암 판정을 내렸을 때 그건 마치 천둥이 내 머리 위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순간 정지한 듯 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2023년 초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 옵션을 찾아 전 세계를 알아보던 중 한국의 치료 성과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미국 내 유명암 센터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의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의 종양은 간의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였죠. 마이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의사들은 내 상태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요. 생존율은 30% 정도라고 했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면서 기도하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온라인 암 환자 포럼에서 한국의 간암 치료 성과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국의 간담도암 전문의와 화상 상담을 했을 때 그들은 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의 의료진은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케이스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여러 간담도암 전문의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전문의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간암 발생률이 높아 자연스럽게 치료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생체 간이식과 복강경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혈관 재건술과 같은 복잡한 술기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술 불가능이라고 판단된 케이스라도 우리는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타니아 로드리게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유럽 전역의 병원을 찾아다닌 그녀는 결국 한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타니아를 직접 만나 그녀의 경험을 들어봤어요. 처음 한국 의료진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시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성공해 왔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태도였죠. 그들은 제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 혈관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3D 모델링을 통해 수술 계획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었고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문성과 확신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간암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은 1990년대 중반 20% 미만에서 현재 4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50%를 넘는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조기 진단 시스템의 확립, 수술 기법의 발전, 그리고 다학제적 접근법 덕분이라고 해요. 일본 도쿄에서 오나세가와 켄지를 만났을 때 그는 한국 의료진의 첫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상담할 때 가장 놀라웠던 건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 종양 전문의 영상의학과 의사, 간호사 팀이 모두 함께 제 케이스를 논의했습니다. 마치 제 건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느낌이었어요. 이런 팀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이나 페트로바도 저와의 인터뷰에서 첫 만남에서 느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언급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의사들이 매우 권위적이고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어요. 의료진들이 모든 검사 결과와 영상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또한 통역사가 항상 함께해 언어 장벽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첫인상부터 저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여러 대형 병원들을 방문해 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접근의 조화로 해외 환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대형 병원들은 국제 환자를 위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며 환자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통합적인 케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지진료센터의 코디네이터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외국인 환자들이 처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접할 때 가장 놀라는 것은 정확하고 빠른 진단 과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받기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효율성이 환자들에게 첫 만남에서부터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온 라지 카푸어를 만났을 때 그는 한국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능력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제가 인도에서 받은 진단은 다소 모호했어요.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전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받은 검사는 차원이 달랐어요. 고해상도 MRI, 특수 조영제를 사용한 CT, PET-CT 등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 종양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정밀한 접근법이 첫인상부터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가브리엘라 산토스도 저와의 대화에서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감탄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처음 의료진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단계별로 명확한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것을 시도하겠습니다라는 식이었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국제간암 연구 분야의 전문가도 만나봤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간암 연구 협력단에서 일하는 한 박사는 한국의 간암 치료 시스템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간암 치료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암관리 시스템, 최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투자,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복잡한 간 절제술과 간 이식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돌봄과 관련된 경험담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한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술 전날 밤, 제 담당 의사가 직접 병실에 찾아와 앉아서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제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겁니다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의료진들이 저를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닌 한 인간으로 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으로 대학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은 김태준 씨도 만났어요. 그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인간적인 측면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적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 따뜻함이 있어요. 제가 병실에 있을 때 옆 침대에는 중동에서 온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말하더군요.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내 가족처럼 나를 돌봐준다고요. 이런 경험이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 레딧 사용자는 한국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는 내 인생을 바꿨다. 의사들은 내가 겪는 공포와 불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원해 주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의료진들이 보여준 관심과 배려는 내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의료 시스템과도 달랐다. 고 썼더라고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바투르 에르덴을 만났을 때 그는 한국 의료진이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몽골의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을 함께 믿고 있어요. 한국 의사들은 제 신념을 존중해주면서도 과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가져온 몽골 전통 약초 차를 마시는 것도 허용해 주었고 그것이 현대 의학적 치료와 어떻게 병행될 수 있는지 상담해 주었죠. 이런 문화적 존중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 듀부아는 저에게 한국 병원에서 경험한 감성적 케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때로는 매우 차갑고 사무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미소로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 시간에는 제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지 확인했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직접 예쁜 스카프를 가져와 머리를 감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제가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는 동안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큰 병원의 간호팀장은 저에게 외국인 환자 케어에 대한 특별한 접근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환자가 아픈 몸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은 익숙한 환경과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어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감성간호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정서적 지원, 문화적 이해, 그리고 환자의 작은 요구사항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환자분이 고향 음식이 그립다고 하면 병원 영양사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비슷한 맛의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실제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향상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 파티마 알 만수리는 저에게 한국 의료진의 가족 참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저희 문화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한국 의사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제 남편과 부모님을 치료 계획 논의에 항상 포함시켜 주었어요. 의사는 영어로 저희에게 설명하고 통역사가 아랍어로 번역해 주었죠. 가족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답변해 주었고 우리 가족이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런 포용적인 접근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온 노만 은코 씨는 한국 의료진과의 감성적 연결이 어떻게 그의 회복 의지를 강화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치료를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희망을 거의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진전이라도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의사의 진심 어린 관심과 헌신이 제가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샤컬 앤 메디컬 케어 해시태그로 수많은 환자들이 한국 의료진과 찍은 사진과 감사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용자는 한국의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내가 가장 취약하고 두려운 순간에 그들이 보여준 공감과 지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엠마 톰슨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말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당직 간호사가 제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차와 손수 쓴 응원 메시지였죠. 이 차는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항상 마시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의료진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고 그것이 제 회복 의지를 더욱 강화했어요. 저는 의과대학 교수도 만나 이러한 감성적 케어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한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지식을 가진 의사라도 환자와 감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완전한 치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첨단 의학 기술과 이러한 인간적 접근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환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간암 치료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신 사라 코엔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간암 치료는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사라는 서울에서 최소 침습 수술을 받은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료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치료 계획의 핵심 요소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달랐어요. 수술 전 상담에서부터 의사는 어떻게 하면 종양을 제거하면서도 정상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영양 상담, 심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받았어요. 이런 접근 덕분에 저는 수술 후 3개월 만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외과 전문의는 저에게 한국의 간암 치료,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의료진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고 정밀한 로봇 수술 기술을 활용해 주변 조직 손상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이는 환자의 회복 속도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간은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한 간 조직을 보존하느냐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수술 전 환자의 간 구조를 정확히 모델링하고 최적의 절제 라인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종양은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건강한 간 조직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니 한국은 간암 5년 생존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조기 진단 시스템과 첨단 치료 기술의 결합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행성 간암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이에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제임스 맥도날드는 저에게 한국의 정밀 의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어요. 제 종양은 크기는 작았지만 위치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캐나다의 의사들은 개복 수술을 통한 광범위한 간 절제를 권유했는데 이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저하의 위험도 컸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로봇 수술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로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고 간 기능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한 빠른 회복은 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해요. 인도 뭄바이의 비즈니스맨 라지 파텔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업가라 병원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서 받은 복강경 간 절제술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가벼운 업무를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의 식문화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병원 식단에서부터 한국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마르코 로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식단으로 나오는 한국 음식이 낯설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각종 나물류가 생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퇴원 후에도 저는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시도했고 집에 돌아간 지금도 김치와 된장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이 제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병원의 영양사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전통 식단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에 대해 궁금해하죠. 우리는 환자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안하고 때로는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요리법도 소개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경험과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사라 윌슨은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6개월간의 치료 기간 동안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휴식 시간에는 서울의 궁궐과 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웠죠. 이런 문화적 경험이 제 치료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저에게 새로운 관심사를 선물했어요.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창이 열린 거죠. 이처럼 의료 경험이 문화적 교류로 확장되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화인류학자 캐서린 김 교수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 이 현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유교적 가치관과 현대 의학의 결합입니다. 환자에 대한 공경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의 참여가 치료 과정 전반에 스며들어 있죠. 이것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새롭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의료가 매우 개인화되고 기술 중심적인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의료가 여전히 깊은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마리아 산토스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한국의 병원 문화에서 느낀 차이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도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아예 가족의 참여를 전제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보호자 침대가 환자 옆에 마련되어 있고 병원 내편의 시설들도 잠깐 머무르는 가족들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죠. 또한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항상 가족들에게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가족 중심적 접근이 환자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방문해 보니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동, 러시아, 몽골, 미국 등에서 온 환자들이 서로의 회복 과정을 응원하며 작은 국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온 모하메드 알라사르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에 대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국제 환자 라운지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투병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러시아 환자가 가져온 전통차를 함께 마시며 각자의 나라에서 온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주말마다 병원을 방문해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한국 전통 음악 공연, 종이접기, 한글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많은 환자들이 자국에서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인들과 공유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페드로 산토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 후 저는 브라질의 의사 친구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우리 병원에서 한국의 간암 치료 프로토콜을 참고하기 시작했고 몇몇 의사들은 한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지식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를 통한 문화적 교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해요. 서울의 한 간담도암 센터의 간호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는 문화에 따라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배웠어요. 중동 환자들은 가족의 의견을 매우 중요시하고 러시아 환자들은 의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서구권 환자들은 상세한 정보와 선택권을 원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환자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여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 서비스를 넘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미국인 마이클 존슨을 화상 인터뷰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단순히 의학적 성과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입니다. 마이클은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비공식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간암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알렉산드르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한국에서의 치료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까지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케어와 배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파티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인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간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간암 치료 시스템을 연구해 본 결과 한국의 의료 수준, 특히 간암 치료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의학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가치와 첨단 기술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의 삶 전체를 보살피고 그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한국은 의료 기술의 혁신과 환자 중심 케어의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세계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의 말은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진정한 치유란 단순히 질병의 제거가 아니라 전인적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돌보는 한국의 접근법은 현대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